수업 내용은 로어 바디 풀이고요. 우선 운동의 앞쪽에 풀 푸시의 동작들은 그대로 넣었거든요. 왜냐면 뭐 그게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로어 바디 풀 동작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뭐 저번에도 말했듯이 근력 트레이닝은 당기기와 밀기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힘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운동을 그룹화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당기기와 밀기의 구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책마다 또는 사용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써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퍼바디 푸시풀, 그 다음에 어퍼바디 프레스와 힌지로 이렇게 나누어요. 이건 제가 볼 땐 어떻게 쓰든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목적성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로어 바디에서는 로어 바디 크로스 신드롬, 얀다의 로어 크로스 신드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가지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로어 크로스 신드롬에서 펠빅의 안테리어 틸트 또는 포스테리어 틸트를 이 힌지와 풀 동작에서 어떻게 커버하고 잡을 것인지, 그러면 내가 운동을 시키고자 하는 대상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대체적으로 중립 자세에서 안테리어 틸트가 많을까, 포스테리어 틸트가 많을까, 데드리프트 동작에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주는 큐잉들은 달라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기본 동작이 데드리프트니까 데드리프트 동작에서 펠빅의 포스테리어 틸트가 존재하다면 안테리어 틸트로 큐잉을 주는 게 맞겠고요. 반대로 안테리어 틸트를 통해서 요추의 로도시스가 강해진다면 포스테리어 틸트 쪽으로 큐잉을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큐잉은 포스테리어 틸트가 맞냐 안테리어 틸트가 맞냐가 아니고 중립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큐잉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정의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측면에서는 좌우의 균형에서 보면 결국에는 오른쪽과 왼쪽의 움직임인데요. 그거는 당연히 고관절의 가동성과 안정성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야 하고, 이 사람의 위크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발로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가동성과 안정성의 좌우 균형을 꽤 잘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운동 내용들은 뭐 데드리프트, 굿모닝, 싱글레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뭐 글룻, 햄스트링 레이즈 요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했듯이 로어 바디의 풀은 기본적으로 힌지를 기본으로 하니까 이 사람의 힌지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맨몸으로 또는 약간의 무게를 가졌을 때 힌지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로어 바디 풀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평가는 쿼드로패드, 니링, 스탠드 포지션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단계가 이제 프로그레션 단계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니링 상태에서 힌지가 잘 된다면 스탠딩으로 이동하게 되고, 스탠딩에서 잘 안 된다면 니링이나 쿼드로패드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사 또는 운동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로어 바디 풀 동작에서도 대표적인 게 힙스러스트. 근데 힙스러스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릿지 운동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싱글 브릿지에서 시작해서 양발 브릿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싱글에서 양발까지가 끝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레이닝에서 얘기하는 힙스러스트로 진행하면 순서상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실습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 힙스러스트를 어디까지를 정렬로 볼 건지, 지금 혹시 이 여자 보여요? 정렬 중립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아닌 것 같아요? 골반이 어떻게? 밑으로 좀 드랍돼 있죠.
엉덩이가 밑으로 드랍돼 있잖아. 이러면 힙의 익스텐션이 전부 안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본 대다수가 다 이렇게 운동해요. 저 정도 들어가고 힙 운동을 충분히 했다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힙의 볼륨은 커지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소아스나 앞쪽에 있는 플렉서 머슬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제가 볼 때 운동은 엉덩이는 꽤 탄탄해 보이는데 중립에선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힙 스러스트도 전 동일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브릿지가 됐든 힙 스러스트가 됐든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보낼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 선정이 전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교정 운동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 또는 뭐 이렇게 해서 가볍게 동작을 취하는 거랑 완전하게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로 가는 동작에서의 좋은 동작과 좋지 못한 동작 크게 나누어서 보면 좋지 못한 동작에서는 힙에서 보면 힙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상체에서는 척추체가 안정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슴이 약간 허그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힌지가 힙으로 쏠리는 게 아니고 척추체에서 분산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운동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쿼트나 이런 굿모닝 자세에서 그렇다면 힙힌지가 정확하게 걸리려면 아까 얘기한 척추체의 정렬, 그 다음에 골반의 컨트롤, 이 두 가지가 되어야 굿모닝 동작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데드리프트에서 보면 저희 PT를 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대다수 요 X표 이렇게 해요. 하기도 하고 시키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머리가 중립이 깨지면 이 경추가 중립이 깨지니까 흉추와 요추가 정상적인 중립을 갖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흉추와 요추 잡아놓고 경추만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추에서부터 천추죠. 천추까지 중립을 기본적으로 잡아가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선을 어떻게 둬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몸통이 구부러진 만큼 그냥 시선이 떨어지면 돼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왜 도대체 사람들이 머리를 들까라고 하면 신전 근육이 약하니까, 제가 보는 몸 안에서 보면 신전 근육이 약하니까 이 신전근을 만들기 위해서 목을 신전시켜갖고 등과 요추의 신전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울이 앞에 있으니까 자꾸 거울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선이 올라가게 되니까 경추가 계속 과신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 이제 제일 많은 거는 저 동작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라운드 로어백이 생기는 이 동작이 된다면 척추체 신전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전에 무엇을 시키면 이 신전이 만들어질까? 한번 상상해봐요. 내 회원이 이렇게 한다면 나는 어떤 걸 시키겠다. 왜냐하면 리그레션을 시켜도 좋고 이 동작 안에서 수정을 해도 좋고, 왜냐하면 동작 안에서 하는 것도 동작 안에서는 교정이잖아요. 그죠? 동작 안에서는 교정이지만 동작을 이렇게 전체 바꿔버리는 건 리그레션이니까,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나는 내 회원에게 어떻게 코멘트를 하겠다, 또는 반대로 이런 증상이 나오면 나는 이 사람에게 동작을 교정할 건지 리그레션을 할 건지. 상상했어요? 상상돼요? 그건 이따가 실습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데드리프트 하면 기본적으로 하지에서는 힌지의 어떤 정확한 동작이 만들어져야 되고, 상지에서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요추체의 중립과 그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캐플라의 스타빌리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예, 왜냐하면 상체 꽉 잡아놓고 하체 꽉 잡아야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체 흠을 이러면 뒤로 밀면서 힙 쪽으로 힘이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얘가 구부러져 버리니까. 왜냐면 두 개가 완전 단단해야 밀리는 곳은 딱 힙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도 뭐 저기 강남구청 갔다 왔는데 제가 걷기에 대해서 했는데 혹시 걷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나요? 네. 그래서 뭐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한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라면 뭘 할 건지, 그 10가지의 교정 중에 단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무엇을 할 건지, 모두에게 통용되거나 가장 확률 높은 교정이 무엇인지, 그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1번은 이거 잡고 2번은 이거 잡고 3번은 이거 잡고 거기에서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좀씩 해나가는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피머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런 동작들이겠죠. 노 텐션은 얘가 상체가 충분히 텐션을 못 가진 상태잖아요. 그죠? 완전히 텐션이 가지려면 이 바가 딱 걸려서 텐션에 다 걸린 상태에서 일어나야 상체가 완전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스탠딩을 일어나게 되겠죠. 얘는 덜 된 거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텐션을 스트레이트로 딱 가져와야 상체가 일어날 준비가 끝났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인데요. 기본적으로 발의 압력은 지금 발 앞쪽으로만, 여기서는 이제 앞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발 전체의 압력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 크로스핏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발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비비라고, 이렇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대예요. 비비는 게 아니라 비벼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냐 능동태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데 이게 자꾸 외형에 나타나는 현상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면 만들어지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는 특히 처음 하는 사람에게 발바닥 전체에 압력을 가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쏠리면 당연히 뒤꿈치 쪽으로 힘을 주라 하겠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발가락이 들리면서. 그런 사람 당연히 발을 누르라 하겠죠. 그래서 스탠다드한 기본 포맷은 존재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는 그 다음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동작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즐겨하는 건 사이드 런지. 왜냐하면 사이드 런지는 결국엔 힙의 가동성과 안정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동작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드 런지가 안 되면 아까 말한 가동성과 안정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데드리프트를 한다면 아마도 움직임의 레인지가 작아진 상태에서 또는 다른 보상작용에 의해서 데드리프트를 할 가능성이 크다. 또는 가동성이나 안정성이 좋지 않다면 와이드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하고 네로우로 들어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항 운동의 뭐 기본 개념은 반복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항 운동의 운동 강도의 핵심 변수를 이루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계속 넣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반복 횟수를 떨어뜨리는 것, 반복하는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운동 강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는 건 트레이닝의 무게를 끌어올려서 운동 강도를 올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쉬운 선택이라고 보여요. 무게 올리면 무겁죠.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휴식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력, 근파워, 근비대, 근지구력에 따라서 휴식 시간은 점차적으로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의 템포, 리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요거 조금 이센트릭 로드에서는 3, 그 다음에 바텀에서 멈추는 동작에서는 제로, 그 다음에 커넥티드 리프팅을 할 땐
다시 2의 비율, 그 다음에 뭐 다시 일어난 탑에서는 1의 비율. 그래서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책마다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냥 개념만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어찌됐거나 이센트릭은 컨센트릭보다 빠를 수 없다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머릿속에 그러니까 로드가 세지면 바뀔 수도 있죠. 그죠? 이센트릭 그냥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원RM을 쳐요. 그러면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티거든요. 그냥 툭 떨어져요. 툭 떨어졌다 올릴 때 어떻게 끙끙끙끙 거리죠. 비율은 깨지지만 내 머릿속으로는 2대 1의 비율을 실행하겠다고 해야 돼. 왜냐하면 컨센트릭에서 강력한 힘과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대 1의 비율 가지고 가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보면 이 멈추는 동작과 이 멈추는 동작이 아이소메트릭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초짜예요.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아이소메트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왜냐하면 재활도 아이소메트릭에서 많이 운동을 하잖아요. 아이소메트릭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센트릭에서 많이 시간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컨센트릭으로 가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초짜들이 아이소메트릭을 못해요. 초짜들이 아이소메트릭을. 그래서 그냥 이센트릭에서 바로 컨센트릭으로 가서 근육에 에너지를 모으는 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동의 난이도에 따라서 아이소메트릭에 초짜에게 적합하고 그다음에 이센트릭, 아니 컨센트릭, 이센트릭 이렇게 간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템포는 각자 조금씩 다르니까 요거는 그냥 응용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센트릭과 컨센트릭 3대 1의 비율이잖아요. 뭐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이센트릭을 더 천천히 한다는 건 조금 더 근육에 힘을 모으는 동작을 못 한다면 저는 4대 1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니면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완전 다 슬로우로 뭐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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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모두를 천천히 해서 근육에 힘을 모으는 거랑 쓰는 것을 계속 입력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대략 뭐 템포나 리듬은 이런 개념 속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 트레이닝 주기화에서 어떻게 그 설명되어 있냐면 만약에 저항의 무게가 엄청 강력해지면 절대로 이 비율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이겨낼 수 없지만 내가 하겠다고 생각해야 이런 내가 원RM이면 여기서 이렇게 들잖아요. 그죠? 엄청 느리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의 속도는 100m를 뛰는 것처럼 빨리 한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얘가 늦으니까 생각도 늦어버리면 이 속도는 더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지 못하는 것을 빠르게 들려고 하는 거랑 그냥 천천히 밀어드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템포와 리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가지고 트레이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건희쌤 오니까 끝났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우리 실습 들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네. 이 턱이 열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수님 말씀하신 두 가지도 있지만은